자,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저는 오늘도 매매를 별로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계좌 정비하는 날 어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오늘은 사실 마음으로는 매매할 거 있으면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매매할 게 마땅치 않아서 사실상 반강제로 매매를 안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 날 때 쭉 시장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제가 투자해 왔던 여정도 돌아보고, 그러면서 제 스스로 뭐 매매 일지까지는 아니지만 일기 같은 그런 형태로 제가 개인적으로 좀 힘들거나 아니면은 마인드를 다시 바로 잡을 때마다 조금씩 써놨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읽어보면서 새삼 리마인드 되는 것도 있고, 그런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마인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지까지는 아니지만 일기 같은 거는 꾸준히 쓰시나 보네요. 네, 뭐 제가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인데 실수도 하고 매매했던 거 불만족스러울 때도 있고, 그럴 때는 그냥 그때그때 기억에 남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두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해 동안, 그리고 작년 것도 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랜만에 읽으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제 스스로한테 개인적으로 하는 말들도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보편적으로 이런 얘기들은 시청자분들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다 하는 거를 시장 돌아보면서 연말이기도 하고 2025년 시장 준비하기 전에 마인드를 다시 바로 잡는다는 측면에서 그냥 재밌게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기에서 봤었던 것 중에서 쉬지 않고 나오는 내용이 제가 저한테 계속해서 세뇌시키듯이 하는 말, 그래서 아마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인 것 같아요. 주식 투자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도박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 생각을 솔직히 한 20년 전에도 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 생각은 가장 중요하게 머릿속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매매를 안 했었던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한데, 최근에 움직임이 좀 나와주는 거는 정치 테마주예요. 정치 테마주가 나쁘다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자신만의 원칙이나 아니면 스타일로 그런 거 충분히 공략 가능하면 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정치 테마주, 인맥주 같은 경우에는 흐름 자체가 투자성이라기보다는 투기성 또는 조금 극단적으로 도박성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시장에서 할 게 완전히 전멸했는데 정치 테마주만 움직인다고 거기에 불나방처럼 딱 뛰어든다? 글쎄요. 그거는 그 행위 자체가 투자적 관점에서 투자라는 게 인베스팅적인 측면도 있지만 분명히 트레이딩적인 측면도 있어요. 아무리 트레이딩적인 측면이라고 하더라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요 얘기를 한 번 더 해주고 싶었고요. 시장이 하락할 때 하락 현상 중에 하나가 소수 종목으로 쏠림 현상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따지고 보면 요즘 오늘 같은 장도 시장 다 폭락하는데 몇몇 그런 인맥 관련된 정치 테마주들은 쏠림 현상이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좀 상승폭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번외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실까요? 뭐 정확히 말하면은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투자적인 관점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 근데 투자적인 관점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트레이딩적인 관점으로 하는 것도 저는 오케이인데, 트레이딩적인 관점에 적합하냐, 이거는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같은 날 정치 테마주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트레이딩적으로도 애매하거든요. 다 제끼고 스캘핑, 이거는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미 정치 테마주도 시장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라 파동적으로 보게 되면은 파동이 때때 묵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흐름이 뭐 아니면 도로 왔다 갔다 그냥 사실상 코인 플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전 던지기죠. 올라가 떨어져 그거 가지고 가는 거라서 트레이딩적인 관점에서도 이제는 벗어나기 시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 거고, 내 기준에서 너무 이제 벗어나서 더 이상은 하게 되면은 이거는 행위 자체가 좀 도박성 요인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 라고 할 때 거기서 좀 멈출 줄 아는 용기, 아니면은 그거를 판단할 줄 아는 그런 냉정함, 저는 이런 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들을 항상 일기 중간중간에 종종 있더라고요. 특히나 시장 안 좋을 때 그런 얘기들이 써 있어서 저도 오늘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그래, 아무리 할 거 없더라도 할 거 없을 때는 멈출 줄 아는 게 진짜 용기고 진짜 실력이다. 심지어 제가 클럽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기다림을 구현할 수 있는 투자자가 최고의 스킬을 가진 사람이다.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못하는 게 기다림이거든요. 뭐 저도 느끼는 게, 최근에 요 며칠도 그렇고 그리고 12월 초에도 이제 그런
정치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그렇고 지난달에도 이런 식의 흐름이 있었을 때도 이 매매 템포를 좀 늦추고 기다리고 그리고 앞서서 어느 정도 좀 여유를 만들어 놓고 재정비를 해놓고 그렇게 해서 저 역시도 이제 이런 구간에서 나름 괜찮은 성적을 낸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블라왕처럼 달려들었다면 이제 늘 그런 생각을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서 이제 막 좀 조바심에 달려들었다면 얼마나 잘못돼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에는 말씀하시는 거에 저도 되게 공감하고 비슷한 그런 관점으로 매매를 거의 쉬면서 시장을 봤었던 그런 날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정치 테마주를 매매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구독자나 시청자분들 중에 있을 거라서 그거 자체를 제가 부정하거나 왜곡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실력이 되면은 트레이딩적으로 하고 있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하면 하셔도 돼요. 정치 테마도 시장에 분명히 하나의 테마군으로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를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테마로 인정을 하면서도 요 테마를 제가 공략할 때와 아닌 때는 초반에 이제 두드러질 때 그때는 테마를 이루고서 거의 모든 종목들이 군집을 이루면서 다 같이 상승을 하거나 다 같이 파동이 나오거나 요럴 때 초기 파동 그래도 초반 파동은 좀 신선한 맛도 있고 좀 순진한 맛도 있고 좀 깔끔한 맛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 이제 이게 때타죠. 때가 많이 탑니다. 그래서 파동이나 수급 자체가 제 은어적으로는 그냥 개파동이 나오는데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죠. 수급 개싸움에 그냥 개파동 나오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파동 관점, 트레이딩 관점 아니면 어떤 기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올라 떨어져로 그냥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요 정도 선으로 넘어가게 되면 저는 이게 제 실력으로는 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냥 저는 요럴 때는 손 띈다.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투자라는 거는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 내가 주식 투자를 전업으로 하든 부업으로 하든 아니면은 그냥 경제적 자유를 위한 부수 활동으로 하든 아니면 부업으로 하든 아니면은 재테크 수단으로 하든 뭐로 하든 간에 주식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는데 이 행동을 할 때 내가 어떤 마인드와 어떤 관점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시장인데 누구한테는 진짜 카지노 도박판처럼 그런 도박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누구한테는 진짜로 투자의 시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누군가한테는 이 중간에 적당히 나한테 돈만 챙기면 되는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막 정말로 나의 마인드와 포지션에 따라서 시장은 카멜레온처럼 좀 바뀌는 것 같다. 원래 시장은 그렇다. 그래서 시장이 무서운 거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고요. 뭐 뻔한 얘기고 다들 아는 얘기겠지만 새삼 요즘 시장을 보게 되면은 너무 느끼는 게 많아져가지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기술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결국에는 기다림, 인내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유는 간단하죠. 기다림이 중요하다 이 뻔한 얘기 너무 많이 들어봤겠지만 결국에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엔 엇박자 나서 계좌가 녹기 시작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들어가야 될 때와 안 들어가야 될 때가 조절이 안 되니까 왜냐면 기다림 자체가 싫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진짜 기회가 왔었을 땐 다른 거 물려 있어서 기회를 놓치고 기다림이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놓고서 기다린다. 물렸지만 기다린다. 힘들지만 기다린다. 그럼 좋은 날 오겠지. 뭐 그런 뉘앙스로도 많이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전혀 그건 아닌 것 같고 내가 살 수 있을 때, 뭐 기회를 잡고 싶을 때, 여력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린다. 이것이겠네요. 그쵸. 뭐 다 포함되겠지만 제가 기다림 중에서도 중요하게 보는 거는 뭔가를 샀는데 물릴 수도 있죠. 당연히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물렸을 때 이 이후에 이 종목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좋아지는 상황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을 새롭게 신규로 매수를 한다면은 이 첫 매수 자체가 좋은 상황을 끼고서 시작할 수 있게 좋은 포지션을 확보하면서 갈 수 있게 그때를 기다렸다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인내도 필요한 거고 이 종목 좋아 보이는데 바로 살까? 나 처음 봤는데 이 종목 사람들이 많이 좀 사는 것 같아. 더 올라갈 것 같아. 오를 것 같으니까 산다. 이런 것들은 기다림 전혀 없이 그냥 혹해서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 개가 합쳐진 기다림도 있겠죠. 물려있는 종목이 좋아지는 거를 기다릴 수도 있지만 그 좋아지는 흐름에 그때가 이제 또 이 종목에 새로 들어가는 시점이 되니까 그때 또 여력을 가지고서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동시에 저거를 기다리는 거이기도 하고. 그쵸. 궁극적으로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매매의 기술, 매매의 기법,
어떤 올라가는 종목 잘 찾기 이런 거 당연히 부수적으로 중요한데 저는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을 구현시키려면 어떤 상황으로 되어 있어야 할까를 생각해 봤을 때 시장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으면은 이 기본 자체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무슨 말이냐면 현금이 없거나 계좌에 물린 걸로 전부 다 차 있거나 아니면은 막 안 좋은 상황에서는 그 종목하고 싸우고 있고 좋은 거는 기회 다 놓치고 요런 상황에 직면해 있거나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상상이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기본이고 그래야 꾸준할 수 있고 그래야 주식 투자를 궁극적으로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결국에는 정말 중요한 건 자산관리 또는 계좌관리 아니면은 계좌 전체의 건전성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거기서 파생돼서 부수적으로 보다 보면은 내가 어떤 행동을 꾸준하게 했었을 때 내 계좌는 시간을 줄 수도 있죠. 근데 시간을 줬었을 때 이게 건강해질 수 있는 상황이 기본적으로 잡혀 있느냐 아니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주식을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쭉 하는 동안에 경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처음에는 소액으로 하다가 좀 되는 것 같고 혹은 이제 좀 물린 거 만회하려고 그러면서 점점 금액을 키워나가잖아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여기 보여지는 차트 안에서 계속 주식을 해왔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쭉 흘러가는 와중에 투자금이 이렇게 점점 어떤 식으로든 커졌을 거예요. 아마 중간에 멈출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처음보다는 좀 점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하락을 하는 시장을 만나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물려있는 금액이 가장 큰 상황인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에 여기서 벌었을 때는 소액으로 벌고 여기서는 이제 가장 큰 금액으로 물려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주식시장 보면 되게 짜증나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도 많이 받으실 텐데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겠지만 이런 분들께 이제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는 또 어떻게 보면 안 하다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어떤 마음으로 뭘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근데 제가 그냥 상황을 다 알 순 없지만 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정작 기다림이 아니라 관리에 대한 개념과 받아들임과 이행할 의지와 개념 아니면 공부,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좌 관리가 전제가 된 상태에서 기다림이라는 요소가 필요한 거지. 나는 관리 같은 거 할 생각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 비중은 어떻게 조절하는 거고 뭔데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말한 것처럼 돈은 커져가는데 상승장에서는 괜찮죠. 근데 결국에는 말한 것처럼 결국에는 점점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커졌을 때 안 좋아지는 시장이 분명히 나오고 여기서 더 커지는데 거기서 한 번 더 때려 맞으면서 여기서는 사실상 손 놓거나 속수무책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시장은 지금이 유별난 게 아니라 시장 사이클은 항상 이거의 반복입니다. 이 주기가 기냐 짧냐의 차이지 이건 무조건 반복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계좌 관리, 작은 틀에서는 종목별 비중 관리 아니면은 현금 관리 이런 관리 기술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야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게 건강하게 돌아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건 뭐 저도 지금 현재 제 투자 금액하고 10년 전, 15년 전 투자 금액을 놓고 보면 지금이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사실 제일 크고 오늘처럼 하락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폭도 10년 전, 15년 전에 비해서 훨씬 커요. 그럼 나는 이제 제일 큰 금액으로 물렸냐? 그렇게만 놓고 볼 수 없는 게 말씀하셨던 이 관리라는 걸 통해서 여기서 역전을 한다던가 아니면 남은 현금을 가지고 또 기회를 보고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규모도 가장 크죠. 전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벌어들이는 금액과 잃는 금액 그 전체적인 볼륨이 커져 있기 때문에 전보다는 뭐 힘들어질 때 더 힘들어지는 것 같지만 이 관리를 통해서 역전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못하면은 관리 안 되고 그러면은 이제 나락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그냥 기다릴 문제가 아니라 뭔가를 좀 배워야 되겠죠. 뭔가를 배운다는 거는 관리해서 어려움을 좀 극복하는 그런 노하우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배울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리마인드 차원에서 제 스스로 이제 생각했었던 마인드 이야기를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요즘 시장 너무 힘들죠? 힘내셔서 잘 풀어나가시면서 각자 좋은 성과 있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하시면서 힘드시거나 도움이 필요하거나 함께 훈련하면서 좀 해나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투자 클럽에 오셔서 같이 훈련할 수도 있으니까 댓글란에 고정 댓글 보시면서 상담 신청 남겨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매매하면서 느끼는 거 아니면 실전적으로 도움될 만한 거 이런 것들 영상에서 많이 풀어드릴 거니까 꾸준하게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에서 계속 실전 매매 어니스티님 하셨던 거 보여드리고 있고 가끔씩 오늘처럼 이런 마인드적인 얘기하면서 도움 드리고 있지만 진짜 많이 제대로 피드백 해드리고 도움 드릴 수 있는 곳은 저희 투자 클럽입니다. 클럽에 오시면은 그냥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간단하게 돈 벌어가면서 배울 수 있다. 이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부 댓글란 보고 공지사항 보고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